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별진료소 안에 설치된 이동형 엑스레이. 폐 안을 촬영해서 코로나19 감염 등 이상 증세를 찾아낼 때 쓰이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엑스레이 사진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서비스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흉부 촬영용 이동형 엑스레이. 폐렴과 비슷한 증세의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할 때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정확도 문제는 엑스레이가 가진 치명적 한계입니다. 눈으로 보고 이상 증세를 찾는 방식이라 늘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인공지능 의료 영상 분석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흉부 엑스레이 사진 자료를 통해 감염 의심 증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일체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서 클라우드 내에 있는 인공지능 분석 솔루션이 수초 이내에 판독 결과를 보건소에 전달하여 보건이 판독 업무를 지원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폐결절과 결핵, 폐렴 등 폐질환에 대한 분석 정확도는 약 98%, 의료진이 직접 분석하는 기존 방식보다 20%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또 검사 시간도 3초 정도에 불과해 일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오진을 줄이고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앞으로 향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엑스레이 사진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보건소 의료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로 민선 7기 오거돈 호는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출범 때부터 전격 도입한 이른바 보좌관 위주의 시정 실험도 1년 10개월 만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오거돈 호의 출범은 보좌관들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부산시의 주요 정책 분야에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대거 신설해 여권 인사들을 배치했는데 특히 참여정부 때부터 청와대와 여권 실세와의 연결고리로 불리는 박태수 보좌관을 정책특보로 임명해 시정을 맡겼습니다. 오 전 시장으로서는 시장 선거 캠프 시절부터 도움을 받았던 정무라인들을 중용할 수밖에 없었고 20여 년 만에 부산 정권을 잡은 민주당으로서는 부산시에 당내 인사를 배치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시장이 되는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바로 시정의 주인이 되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 수도. 이때부터 시작된 오거돈 호의 이른바 특보 정치. 그러나 시정 행정 경험이 없는 정무라인들이 부산시의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인사 전횡과 월권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박 특보는 임명 3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소동을 벌였지만 오 전 시장은 오히려 정책수석이라는 자리를 신설하고 직급을 5급에서 2급으로 3단계나 올리는 파격 인사를 단행합니다. 사실 숱한 수건 사업과 갈등 사업을 해결하는데 박 수석의 경험과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 수석은 결국 1년 만에 물러났지만 여권 수석의 정무라인은 건재했습니다. 박태수 수석의 뒤를 이어 노사무 출신의 장형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정책수석 자리를 꿰찼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신진구 보좌관은 3급 상당의 대외협력 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의 복심으로 불리던 박태수 수석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민선 7기 오거돈 호는 결국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민선 7기 오거돈 호와 여권 실력자들과의 어색했던 동거 1년 10개월. 그 결과는 실패로 도출됐고 시행착오로 인한 매몰 비용은 고스란히 부산 시민들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나흘간 이어진 연휴 기간 동안 부산에선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됐지만 다행히 지역 내 감염은 1명도 없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어제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달 21일 이후엔 지역 내 감염은 1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확진 환자는 135명으로
3명이 사망하고 114명은 퇴원했으며 18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2,400여 명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2,200여 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부산 지역 대학가에서 이번 달 중에 실습을 중심으로 한 대면 강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교대와 부경대는 오는 11일 대면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고 경남정보대와 동의과학대, 부산과학기술대 등 부산 지역 전문대도 같은 날 대면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에 앞서 동서대와 신라대 등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12개 사립대는 11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 지역 참여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모두 751명으로 전국 3,500여 명 가운데 21%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에선 자갈치 시장과 부산진 시장, 평화시장 등 지하상가 임대인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의 뒤를 잇는 곳은 서울 547명, 경기 209명, 인천 164명 순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공사장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내일부터 2주 동안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방당국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신축 공사장 160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